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시국이 혼란하고 어수선한데 그래도 일상을 잘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의 올해의 책을 선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의 책은 2024년도에 제가 선정했던 이달의 책들 중에서 그 중에서 다시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할 건데요. 올해의 책은 총 4가지 분야에서 선정을 할 거예요. 우선 소설과 비소설을 구분을 하고요. 소설 중에서 국내 소설과 해외 소설, 그리고 비소설 부문에는 인문도서와 에세이 이렇게 나눠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에 선정한 이달의 책이 한 달에 두세 권 정도씩 선정을 했으니까 아마 한 30여 권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작품의 예술성을 먼저 뽑지 않을 수 없겠고요. 예술성이라고 한다면은 문장이나 문체의 아름다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내용상에 있어서 인간과 세계를 보는 통찰력, 얼마나 깊은 사유를 담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추천할 때 얼마나 떠올릴 수 있는 책인가 이런 점도 고려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면 혹은 가까운 사람이라면 추천할 만한 책인가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야말로 개인 취향을 고려합니다. 책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 취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취향 또한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취향이 아주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품의 예술성과 추천하고 싶은 마음, 개인 취향에 맞는 정도 이런 점들을 고려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인상에 깊이 남았는가, 책을 읽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기억에 남는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대한 설명은 이번에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그 책을 소개한 이달의 책 영상이 등장할 텐데요. 그 영상을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올해의 책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분야별로 제가 두세 권 정도 후보군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한 권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소설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권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권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바닷가의 루시.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네, 후보군을 너무 많이 가져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세 책들이 제가 너무너무 인상에 깊게 남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났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기 때문에 모두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역시나 또 제 개인 취향이 듬뿍 반영된 그런 후보군이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서 올해의 책은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 책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역시나 다른 후보군에 있는 책들의 저자들이 제가 한 번씩 올해의 책을 선정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는 제가 몇 년 전에 스토너란 작품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었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오 윌리엄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바가 있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라서 이분들의 다른 책들도 올해 읽어보게 됐고 이달의 책으로 선정해서 소개한 바가 있지만 올해는 새로운 작가의 발견이 있었고 줄리언 반스라는 제가 이 책 소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제가 발견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작가들처럼
올해 발견한 작가는 줄리안 반스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줄리안 반스의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책은 제가 올해 하반기에 소개한 책이었는데 이동진 작가도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동진 작가하고 취향이 좀 비슷한지 추천한 책이 많이 겹치기도 하는데, 제가 또 이동진 작가의 추천을 보고 많이 책을 읽기도 하고요. 이 책은 이동진 작가 외에도 김현수 작가, 김겨울 작가가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네요. 이 책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이 굉장히 시니컬한 인물인데, 제가 시니컬한 인물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이고, 이 엘리자베스 핀치가 가지고 있는 그 시니컬함이 기분 나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시니컬함이라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은둔해서 지내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그런 그녀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이 작중에서 강사로 나오는데, 핀치가 수업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 너무너무 통찰력 있는 말들이 많아요.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얘기하는데 거리를 두는 만큼이나 객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말들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와 사회를 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소설이었고, 한편으로는 이 소설의 큰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 진실은 어디에 있나, 인간에 대한 진실은 얼마나 알기 어려운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래서 이 작중 화자가 엘리자베스 핀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녀의 전기를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 엘리자베스 핀치는 굉장히 다른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인물의 진실에 대해서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인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 소설이 1부, 2부, 3부가 나눠지는데 2부는 이 작중 화자가 본인이 쓴 역사 에세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핀치가 평상시 수업 때 얘기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작중 화자가 엘리자베스 핀치에게 과제물을 제출하듯이 써내려간 글이 있는데, 그래서 소설 속 주인공이 쓴 글이 소설의 한편으로 등장한다는 그런 형식도 재미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소설은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소설이다 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소설로 올해의 책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내 소설 분야를 선정할 텐데요, 두 가지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김기태 작가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연한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네, 두 권 모두 올해의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 김연한 작가님의 이 책이 1위, 그리고 김기태 작가님의 이 책이 2위에 선정된 바가 있죠.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김연한 작가님의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올해의 책은 이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번 달에 12월 달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매우 많이 고민이 됐었고, 그 중에서 이 책, 김기태 작가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올해의 국내 소설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한 작가님이야 젊은 거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팬층을 가지고 계시고 평단에 찬사를 받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누구에게나 매우 추천하고 싶은 소설이긴 한데요,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뽑은 이유는 올해 국내에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작가님의 등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달의 책에서 이 책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예전 시대와는 조금은 혹은 아주 많이 달라진 지금의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시선의 날카로움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살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왜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이토록 방황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심정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해주고 환경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고립감을 굉장히 잘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희망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쳐보는, 그래서 21세기의 현대인들이 방황을 하는 모습을 그리는 소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달의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잘 꼬집고 있지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허무함, 삶의 무의미함과 고달픔, 이런 측면에 대한 철학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시선을 놓치고 있지 않는 그런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작품이 그렇게 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공감대도 크고 읽는 재미 또한 굉장히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올해의 국내 소설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다른 분야의 올해의 책을 또 선정해 보도록 할까요? 올해의 에세이 분야인데 이렇게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진은영 작가님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그리고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읽기입니다. 네, 두 책 모두 너무너무 글이 아름답고 사유가 깊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고요. 또 한편으로 책에 대한 책이다, 책에 대한 감상을 적고 있는 책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두 분 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작가님이고 다른 책들도 읽고 싶은 그런 작가님들인데, 이 중에서 진은영 작가님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읽기도 이 작품도 너무너무 좋고 철학적인 사유와 생각의 깊이가 아주 깊은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이승우 작가님의 독특한 그런 세계관, 종교관을 담고 있고 독특한 글쓰기의 문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은영 작가님의 이 책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이고 재미있게 쉽게 읽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이 좀 더 적절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신 진은영 작가님은 시인이자 철학자이시죠. 니체 철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시집을 발간하셨어요. 그래서 철학서와 시집을 주로 발간을 하시는데 이번에 에세이를 발간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평상시에 관심 있던 시인이어서 읽어보게 되었고,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작가들과 작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프카나 한나 아렌트나 시인인 실비아 플라스 에밀리 디킨슨,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런 철학자나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해주고 해설해주고, 그리고 가끔은 그 작가의 생애를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유명한 작가들, 철학자들, 시인들을 좀 더 친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에세이가 조금 의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와 작품을 소개를 할 때 너무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소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의 정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그 작가의 대표작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면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주는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고전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책, 책을 읽고 싶게 하는 책,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이끄는 책,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책이다 라는 측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이달의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이 책에 등장하는 문장이 너무 유려하고 아름답고요. 특히나 이 책의 서문은 제가 기억이 나는 에세이의 서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서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인상 깊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달의 책에 소개해 드릴 때 서문의 문장을 많이 읽어드렸던 기억이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추천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그렇게 권유를 해보고 싶은 책이네요. 네, 그럼 마지막 책을 소개해 볼까요? 인문도서 분야인데요. 이졸데 카림의 나르시시즘의 고통과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네, 두 책 다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던 책이고 지금도 제가 사회를 바라볼 때, 정치를 바라볼 때 많이 참고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매우 고민이 됐었던 두 책인데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두 분 다 철학자이면서 여성이라는 점, 이 공통점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지금의 정치적인 흐름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의는 무엇인가, 그런 점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잘 지적하고 분석하고 있는 책이고요. 나르시시즘의 고통은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르시시즘을 핵심 키워드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타인에 대한 연민은 혐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의 정치 사회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혐오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지금의 정치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동감하시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그런 큰 주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일상적인 흐름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때도 이 나르시시즘이나 혐오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정치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두 책을 모두 제가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을 올해의 인문도서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꼽은 이유는 둘 다 너무 통찰력 있는 책이지만 이 나르시시즘의 고통은 전문도서에 가까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선뜻 추천하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책인데 반해 이 책은 이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철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통찰력과 날카로운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달의 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의 원제는 두려움의 군주제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조금 무시무시해서 아무래도 국내 출판사에서 번역할 때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타인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군주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은 우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저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고,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부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요즘에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 감정이 혐오라는 감정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혐오 감정의
집중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혐오가 독재 권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도록 작용하는가. 거꾸로 독재자나 독재 권력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혐오를 어떻게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나가는가. 이런 점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예를 많이 들고 있고, 지금 한국 사회가 시국이 굉장히 혼란하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순간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책이 매우 시의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과 같은 이런 시국에 읽기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주변에 추천하기에도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올해의 책을 주저없이 뽑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흐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가들이 인기를 얻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그런 지지하는 세력들이 극단적인 발언과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행태가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도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참담한 심정이 될 때가 많은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어떤 체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도 물론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감정이나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을 잘 분석해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침서가 되는 입문도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책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선물한 적도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4가지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의 인문도서 분야에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 올해의 해외소설 분야에 줄리언 반스의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의 국내소설 분야에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올해의 에세이 분야에 진은영 작가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살롱에서는 이렇게 4가지 분야의 4가지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제주살롱에서 별도로 제작한 띠지를 둘러서 서점 내에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앞에는 인상적인 책 속의 문장을 소개를 하고, 뒤편에는 제가 쓴 추천의 말을 이렇게 새겨서, 네, 이렇게 올해의 책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제주살롱에서는 이달의 책을 계속 소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